여기가 이제 엘리베이터 홀 자리가 되는데, 이렇게 세대 현관문 안쪽으로 들어와서 보면 엘리베이터 홀처럼 간접적으로 외기에 면한 이런 면에 비드법 단열재가 시공이 돼 있다. 그리고 이쪽으로 또 가서 보면, 자, 여기가 이제 안방이 되는데, 이 바깥이 바로 이제 확장을 해놨기 때문에 외부가 되는 거예요. 경질 우레탄이라고 하는 단열재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열재가 면한 이 골조벽 바로 바깥쪽은 외기예요. 차가운 외기. 이런 데는 다 이렇게 경질 우레탄 보드로 시공이 되어 있다. 경질 우레탄 2종 2호는 0.023이고요. 비드법 2종 3호는 0.033이에요. 경질 우레탄이 더 우수한 단열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센 단열재인 경질 우레탄은 이 차가운 외기와 직접 접해 있는 벽에 붙여놨고, 엘리베이터 홀 같은 이렇게 공간에 접해 있는 그 현관 부분 벽엔 비드법 단열재를 붙여 놓은 건데, 현장의 지역이라든지 뭐 옹벽 두께라든지 내부 마감재가 어떤 게 들어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사전에 계산해서 이 방엔 이 단열재를 이 두께로 붙이시오 라고 도면에 명기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보고 계신 그 기준이에요. 형별 성능 관계 내역이라고 하는 도면인데, 여러분들 집 인테리어 공사하실 때도 이 형별 성능 관계 내역을 좀 꼭 보셔서 거기 나온 두께대로 단열재 시공을 해야 우리 집이 따뜻한 거거든요. 아무튼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단열재 종류가 뭐가 됐든지 단열재 시공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주의사항이 있는데 딱 하나예요. 빈틈없이. 저 회색이 골조벽이고 노란색이 단열재예요. 외부의 이 차가운 온도가 실내 골조벽 이걸 타고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걸 내부의 따뜻한 실내 공기가 빈틈으로 들어가서 계속 만나게 되면 벽면의 결로는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차가운 표면에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서 생기는 게 결로거든요.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공기가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돌고 이러면서 황소바람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빈틈 이씨 시공할 가능성이 많으냐? 첫 번째, 투플라이. 단열재는 두 겹으로 시공해야 됩니다. 단열재와 단열재는 이렇게 옆으로 이어 붙여 나가게 될 텐데, 이 이어 붙이는 여기가 그냥 통줄눈이야. 줄눈이 하나면,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시공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냥 무사 통과잖아요. 그래서 두 겹으로 붙여서 이음 부위가 서로 겹치지 않게 해야 돼요. 지금 여기도 두 겹이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원플라이, 투플라이 이렇게 두 겹이 들어갔는데, 지금 보시면 얘가 온장이 이만큼 왔을 거예요 아마. 두 번째 장은 여기서 한 20cm 정도 띄어가지고 이렇게 두 번째 장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겹의 단열재의 이음 부위가 서로 이렇게 통줄눈이 되지 않게 해라, 뭐 이 내용인 건데, 아니 뭘 그렇게까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건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단열재는 만들어지고 나서 반드시 숙성 기간을 둬야 돼요. 비드법 단열재 그래프인데,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얼마나 수축하고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완벽히 수축이 멈추는 시점을 6주 정도로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무리 이걸 딱 붙여서 시공한다고 해도 이게 만약에 이제 미세한 틈이 수축하면서 얼마든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 빨간 나사와 비교해 보세요. 이게 수축되면서 시공해 놓은 단열재가 벌어진 건데, 거의 뭐 나사 하나 정도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로 벌어졌어요. 그래서 줄눈이 겹치지 않게 하나는 여기, 띄어서 여기. 그리고 두 겹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게 끝이 아니에요. 모서리 부분. 여기는 지그재그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냉기가 들어오는 선이 일직선이 안 되게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붙여야 되는 거예요. 이 모서리 부분이 열선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요. 원래 여기서 열이 이 방향, 이 모서리 방향 이렇게 세 방향으로 열을 빼앗기기 때문에 굉장히 단열에 신경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원피를 얘를 먼저 붙이고 이걸 나중에 붙였어. 그랬는데 투피를 또 이거를 만약에 먼저 붙인다면 여기서부터 그냥 줄눈이 통줄눈으로 그냥 쭉 완전히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줄눈을 지그재그로라도 만들어서 열기가 빠져나가기 굉장히 어렵게, 모서리 부분은 당연히 우레탄 폼으로 이렇게 쫙 싸줘서 꽉 채워질 수 있도록. 2번, 이음부 우레탄 폼. 절단에서 생긴 이음부는 우레탄 폼으로 사춤해 줘야 됩니다. 저렇게 세대 내에 붙이려고 운반해 놨어요.
이제 저 온장 차례차례 붙일 건데 창 주변 뭐 아니면 뭐 벽체 모서리 끝단 이런 곳은 이렇게 길이 맞춰서 잘라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현장에서 자를 수밖에 없는 위치가 나와요. 이렇게 이제 크게 맞추느라고 잘랐으면 현장에서 잘랐으니까 아무래도 이게 매끄럽게 일자로 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부글부글 우레탄 폼을 싸서 울퉁불퉁한 면이 완전히 메꿔질 수 있도록. 세 번째, 창문 옆 우레탄 폼. 창틀 브라켓에 딱 붙을 수가 없어요. 이 창틀이 워낙 단단히 고정되어야 하는 거라서 굉장히 많은 브라켓이 이렇게 막 그냥 주렁주렁 달려 있거든요. 근데 단열재는 창틀에 이렇게 딱 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빈틈이 생기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창틀과 단열재 사이에 빈틈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창틀에 저렇게 브라켓이 그것도 여러 개가 이렇게 잔뜩 붙어 있기 때문에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단열재가 여기에서 바짝 붙을 수 없어. 그러니까 10mm를 띄워서 단열재를 붙이고 틈은 우레탄 폼으로 쫙 쏴서 요 모양대로 다 부글부글 부풀어 오르면서 바짝 붙을 수 있도록. 그래서 10mm 띄고 거기는 우레탄 폼으로 사춤해서 2형의 돌출물을 다 꽉 채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레탄 폼으로 이렇게 쭉 다 쏴서 브라켓 있는 자리도 꽉꽉 채워질 수 있도록. 네 번째, 1P는 천장에 2P는 바닥에. 바닥 단열재와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딱 붙이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단열재는 천정 높이까지 이렇게 꽉 끼게 뭐 이게 단열재가 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살짝 작게 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붙이도록 이렇게 만드는 건데 커가지고 이렇게 휨이 생기면 이건 더 큰일이니까 공간이 생겨서 그건 더 안 되는 거예요. 이때도 틈이 통으로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원플라이 단열재는 위로 바짝 붙여요. 그리고 밑에 부분에 우레탄 폼 쏘고 2P는 아래쪽에 바짝 붙여요. 그리고 위에 쪽에 우레탄 폼 쏜단 말이에요. 두 겹을 붙였단 말이에요. 1P 쪽에 우레탄이 사춤이 돼 있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얘를 저 천정에 바짝 붙였다는 거고 얘는 바닥에 바짝 내려서 붙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만약에 2P 하단부에 우레탄 폼을 쏜다면 저게 이렇게 삐집고 나올 거 아니에요. 우레탄 폼이 팽창하면서. 그런데 지금 저 아랫부분은 바닥 층간 차음재가 저기 가서 딱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군더더기 없이 이게 직각으로 딱 떨어져야 빈틈 없이 달라붙을 수 있는 거라고요. 두 번째 2P는 저렇게 밑에 쪽으로 바짝 붙인 거죠. 밑에는 이렇게 바짝 땅에 바닥에 붙여서 우레탄 폼을 쏘지 않고 여기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각으로 딱 떨어지니까 여기에 층간 차음재가 가서 붙으면 완전히 밀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그 층간 차음재가 벽 단열재하고 딱 붙을 수 없어서 만약에 빈틈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빈틈으로 차가운 냉기가 안으로 다 들어오는 거죠. 다섯 번째, 배관자리 우레탄 폼. 천장 속으로 뚫린 곳은 우레탄 폼으로 주변을 바짝 충진해 줘야 됩니다. 천장 속에 환기 때문에 소방 때문에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외부하고 이렇게 뚫려 있는 배관들이 되게 많거든요. 집에는 이거 다 빈틈 없도록 꽉 채워줘야 되는 거죠. 배관 시공하고 나면 그 주변으로 생기는 틈이 없도록 꽉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약간 좀 삐져나와도 상관없어요. 천장 속이라서 뭐 누가 볼 것도 아니고 차라리 삐져나와서 더 꽉 채워주는 거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단열재가 어디 붙어있는 상태라면 무조건 빈틈이 없어야 된다.